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예천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한때 한 번쯤 정말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혹은 만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똑한 콧날에 베일 듯한 턱선, 눈은 어찌나 그렇게 크고 반짝이는지 마치 정말 이 세상 어딘가에 실제로 살아있을 듯하죠. 그저 네모난 화면 속에 존재하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짙은 여운에 헤어나오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애니메이션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이유는 어쩌면 이상향에 대한 무한한 동경 때문이 아닐까요? 삭막한 삶에 치여 한없이 공허해질 때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한 줌의 희망이 그 속에 환하게 피어나 있거든요. 잠시 현실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드라마나 영화와는 또 다른 2D만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유약함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그 속에 깃든 희로애락과 함께 온전히 녹아듭니다. 오늘은 현실보다 더 진한 감정이 살아 숨쉬는 2D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의 MC를 맡은 간단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도 각자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카라스노 배구부 매니저 월리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엘빈 스미스 유가족 로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늘 애니 얘기한다길래 한껏 기대하고 온 제리입니다. 와. 갑자기 유가족이 이러지. 진심이 느껴지는데. 자기소개 너무 고민하다가 무리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자기소개. 와우. 다들 반갑습니다. 이번 쿠키에서는 2D 콘텐츠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덕분에 종이인간들,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패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선 여러분께서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 뭔지 궁금한데요. 그건 이따 이야기할 거니까 요즘 보고 있는 작품을 소개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들 요즘 뭐 보고 사시나요? 저는 오늘 그 너에게 닿기를 고전 작품이죠. 너에게 닿기를 네. 시즌 1을 다시 정주행하고 있어서 그걸 보고 왔고 네. 만화는 가장 최근에 본 건 네. 그 강철의 연금술사 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명작. 와, 네. 대박. 보고 있어요. 처음 보고 있습니다. 완전 진또배기 만화만 지금 보고 계시네요. 대박. 저는 이제 요즘에는 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잘 안 보긴 해가지고 제일 그나마 최근이라고 하면 저는 네. 가비지 타임을 아. 실시간으로 달렸었는데 네. 너무 오래되긴 했죠. 그럼 그거랑 아하. 뭐 주술회전, 주술회전. 체인소맨 이런 거 근데 다 보다 말아가지고 아하. 그 이후에 제가 안 본 이후에 그 극장판이 다 개봉을 한 거예요. 아, 그랬죠. 그래가지고 분명 나도 봤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못 보러 가겠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요즘 약간 뒤처지는 오타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찍먹은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아예 못 봐가지고. 하시잖아요 요즘에. 바빠. 맞긴 합니다. 제리님 혹시 있으세요? 저도 그 체인소맨을 네네. 중간에 보다가 멈췄거든요. 네. 근데 한 달 전쯤에 개봉을 했잖아요. 맞아요.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 보러 가기 전에 좀 정주행을 해야겠다 싶어서 오. 저도 1화부터 다시 보고 있어요. 네. 오. 다들 트렌드를 열심히 따라가네요. 제 이야기하기 약간 부끄러운데 네. 저는 이따 이야기할 거긴 하겠지만 만화책을 보는 걸 조금 더 좋아해서 최근에 그 원펀맨 단행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져가지고 다시 팔고 선배 언니한테 최근에 영업당한 작품이 있어가지고 그 혹시 요츠바랑 아세요? 요츠바랑? 그 아즈만가 대왕 작가님의 오. 다른 작품이라 가지고 언니가 되게 영업을 열심히 하는데 묘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즘 힐링을 좀 받고 싶었었는데 되게 섬세한 일상물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덜컥 단행본 15권짜리를 사버렸는데 지금 너무 바빠서 사기만 해놓고 읽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도 여러분들 말씀 들으니까 얼른 끝내고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작품들도 모두 잘 새겨듣고 기억해놨다가 저도 나중에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네,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좋아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렇다고 다 같은 작품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비슷할 수는 있어도 같은 하늘 아래에 똑같은 2D 취향이 있을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장르를 선호하고 어떤 캐릭터에 끌리게 되는지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서 나와 잘 맞는 애니메이트 혹은 만화메이트를 찾을 수 있는 좋을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원리님부터 2D 취향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일단 저는 만화든 애니든 잘생겨야 합니다. 캐릭터가 캐릭터가 잘생겨야 돼요. 인정합니다. 중요하긴 해요. 아, 그쵸. 그렇잖아요.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아무리 네. 스토리가 좋다고 해도 좀 캐릭터한테 외적으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을 볼 때 최애가 생기게 되면 보통 이케맨이라고 하죠. 아하. 공식 미남캐를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애니나 만화 캐릭터가 다 잘생길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안에 한 명이라도 좀 제 취향인 얼굴이 있다. 그러면 명이라도. 그래도 그 작품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외적인 게 일단 가장 크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전 막 장르를 엄청 가리진 않는데 그나마 하나를 꼽자면 성장서사가 담긴 소년 만화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 같습니다. 다들 성장서사 하면 본능적으로 끌리지 맞아요. 않으시나요? 아, 그쵸.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가장 가슴 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성장서사라고 하면 보통 가장 처음 떠올리시는 게 스포츠물이잖아요. 맞아요. 아 그쵸. 그래서 저도 막 스포츠면 무조건 좋아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일단 캐릭터가 좋고 어느 정도 스토리가 괜찮고 근데 이제 스포츠다 하면 보통 그래도 끝까지 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캐릭터의 외형. 그래서 장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캐릭터의 매력도가 저에겐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만 끌리면 액션이든 판타지든 로맨스든 다 봅니다. 근데 좀 뭐 절대적인 취향이 있는 건 아닌데 그에 반해서 좀 절대적으로 안 보게 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잔인하거나 역사적인 무언가를 건드린다 아, 그쵸. 하면 좀 전 이제 거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 그쵸. 뭐 우익 논란이 있다 그러면 좀 안 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아, 근데 만약에 이미 시작한 거다 하면 끊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네. 아직 시작 안 했다 그러면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리님은 어떠세요? 근데 저도 약간 장르를 안 가리는 편이에요. 음. 근데 약간 정해보자면 저도 좀 액션이 좀 화려한 좀 그런 성장물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주인공이 또 너무 세면 안 되고 약간 아. 먼치킨이면 안 돼요. 아하. 그리고 이제 힘든 상황에서 되게 시련을 딛고 좀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좀 그런 서사 있는 그런 작품이 좀 매력이 되게 있다고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일상물도 좋지만 너무 또 잔잔하면 안 되고 또 약간 아까 액션이 좋다고 했으니까 네. 또 너무 잔잔하면 또 그렇고 또 등장인물 간의 케미가 완전 돋보이는 작품 그런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게 저는 지금까지 애니를 보면서 한 번도 주인공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인공은 그 버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웅적인 그런 느낌이 싫고 약간 조금 좀 모자라지만 좀 노력하는 약간 좀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로맨스 작품을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재밌는 게 있다면 언제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드릉드릉 하는데요. 그래요? 네, 저 이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아, 주인공을 안 좋아하신다니 저랑 완전 정반대 취향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일단 애니메이션보다는 약간 옛날 사람같이 책으로 된 만화를 좀 더 좋아하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은 일종의 영상물이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흘러가지만 이제 만화는 칸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크게 그려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변형을 시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가리는 장르는 없는데 어떤 만화든 좀 좋아하고 보면 이상하게 다 좀 진지하고 무거운 걸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주인공의 캐릭터성이 특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라는 사람 자체가 약간 좀 텐션이 좀 낮고 차분한 편이다 보니까 주인공의 성격도 그에 따라서 좀 성숙하고 침착해야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 막 열정 가득한 막 이런 캐릭터도 좋은데 보면 볼수록 이게 주인공이 약간 낯가리게 돼가지고 결국 약간 못 보겠다 이렇게 되는 게 많아서 또 흔히 뇌 빼고 볼 수 있다고 표현하는 가벼운 만화는 뭔가 읽고 나서 남는 게 없으니까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옛날 만화를 좀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조그만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도 막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인공이 막 온갖 고난 역경을 겪다가 또 다시 묵직하게 질문을 딱 던지는 그런 뭔가 묵직한 만화들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이야기 듣고 보니까 원피스 루피 같은 캐릭터가 주인공인 만화는 그럼 절대 안 보시겠네요. 저 그래서 원피스를 안 봤던 것 같아요. 원나블이랑 약간 취향이 안 맞는 스타일. 아. 네. 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죠. 시도하고 싶은데 반대로 애니메이션 취향은 제가 확실히 좀 꽂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음악 듣는 걸 워낙 좋아해서인지 음악의 특이점이 좀 있거나 아예 음악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 막 재즈 단을 꾸려서 막 여기저기 막 옮겨다니면서 공연하는 그런 내용인 작년도에 개봉했었던 것 같은데 블루 자이언트란 영화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 여자 고등학생들끼리 막 음악하는 버치 더 락이랑 울려라 유포니엄 Q&A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것도 진짜 재밌어서 자주 돌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 트랙을 진짜 재밌게 쓰시기로 유명한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님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카우보이 비밥인데 약간 작품은 좀 생소해도 한번 그 OST를 들어보시면 귀에 익은 음악들이 진짜 많이 나오실 거예요. 1박 2일에서도 나왔고 온갖 예능에서 항상 쓰는 그런 부금들이라 작품도 한번 좋으니 꼭 시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쵸. 듣고 보니까 뭔가 그런 만화만의 매력이 확실히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로맨스 빼고는 다 보는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래서 네. 2D든 3D든 진짜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보는데 로맨스만 안 보거든요. 아하. 네. 근데 이제 오늘은 2D 편이니까 2D만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네. 애니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목소리도 있고 막 사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생동감 진짜 있죠. 현실에 그런 캐릭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저는 또 성우들이 연기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도 또 맞아. 따로 맞아요. 찾아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만의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장르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일단 추리물도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따가 아주 길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아껴두도록 하고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제리님처럼 약간 액션 어. 근데 좀 판타지가 가미된 현실에 없는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포츠나 성장물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진짜 아까 말했듯이 로맨스 빼고 다 봐서 그래서 정말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캐릭터가 뭔가 좀 멋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귀여운 캐릭터 막 너무 잘생기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간지나는 캐릭터? 좀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본세나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간지난다랑 잘생겼다는 약간 다른 정말 결이 영역이죠. 다르죠, 진짜. 맞아요. 완전 공감돼요. 다들 취향을 좀 살펴보니까 확실히 캐릭터의 비중이 큰 편인 것 같네요.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내 취향 캐릭터가 한 명쯤은 있어야 끝까지 볼맛 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쵸. 각자 좋아하는 얼굴이나 서사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신 것 같아서 듣는 내내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다르다니 하는 부분도 있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취향이 모두 다른 것처럼 즐기는 방식도 다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어떤 방식으로 즐기는지 궁금합니다. 제리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아까 간따님이 또 만화책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만화책이 되게 낯설더라고요, 계속. 음. 그래서 먼저 애니를 보고 재밌으면 이제 만화책을 좀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었는데 그 슬램덩크. 제가 이 슬램덩크가 만화책이 엄청 유명했잖아요. 대단했죠. 그래서 이건 극장판으로 딱 나왔길래 극장판 보기 전에 무조건 이 앞 내용을 알아야 된다 싶어서 이 만화책부터 먼저 찾아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명작들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만화책으로 먼저 보고 이제 그 뭐 극장판이든 뭐 애니든 보는 게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애니가 극장판으로 나오면 이미 본 내용이든 뭐 또 새로운 내용이든 항상 좀 보러 가는 편이고 이 휴대폰이랑 TV로만 보다가 큰 화면으로 보니까 이게 확실히 영화관에서 보는 게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그쵸. 되게 좋고 그리고 또 극장판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그 OST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애니에서
그 만화책도 좋지만 이 애니가 또 좋은 점이 이 딱 중요한 순간에 그 OST랑 이런 생생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한 애니에 빠지면 그걸 보는 동안은 이 그 플레이리스트가 온통 그 작품의 OST로 다 차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돌려 듣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정주행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딱 처음 봤을 때 그 새로움이 좋지 약간 다시 보면 그 여운을 못 느껴서 그래서 정주행을 잘 안 하는데, 이 OST는 계속 곱씹으면서 들으면서 계속 그 여운을 좀 길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OST 하니까 생각난 게 저는 그 주술회전 극장판 주술영 다들 아시나요? 네. 보신 분 계신가요? 저요. 그거가 OST가 저는 그 영화를 OST 때문에 보게 됐어요. OST가 우와. 너무 좋아서 와 이런 OST를 쓰는 영화는 봐야 된다. 진짜. 그 OST 들으면 진짜 눈물만 줄줄 나서. 그 영몽인가요? 네, 와, 맞습니다. 그건 꼭 다들 진짜.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제리님이 이제 정주행을 즐기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덕후의 기본 자질은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물론 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 반복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짤 있잖아요. 어떤 드라마든 애니든 그 작품을 다 봤을 때 이제 흔히 머글이라고 하는 갓반인들은 아 재밌었다, 이제 뭐 보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덕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 맞아요. 약간 이렇게 되는 진짜. 그 짤이 완전 저에게 딱 맞는 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늘이 맺어준 어떤 작품을 만나게 되면 그 작품을 이제 다 끝냈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로 다시 봐요. 왜냐면 다시 볼 때 이제 새로 보이는 디테일 같은 것들이나 또 맞아. 이제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주행하는 걸 좀 전 되게 즐겨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데서 울고 막 똑같은 데서 웃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막 극장판 앞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전 제가 좋아하는 그 작품의 극장판이 나오면 제가 심할 때는 진짜 20번까지 막 보러 가고, 물론 이제 온전히 정주행만을 위한 건 아니었어요. 그 특전을 받기 위함도 있었는데 네. 그런 정도로 전 좀 정주행을 좋아하고 굿즈 모으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또 만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중력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딱 세팅된 공간에서 보는 걸 좋아해요. 몰입을 딱 할 수 있는. 그래서 굳이 따져보자면 만화방이나 비행기 같은 공간에서 만화책을 읽는 걸 좀 좋아합니다. 한 번은 좀 웃픈 일화인데, 제가 비행기를 좀 장시간 탈 일이 있었어서 그때 이북으로 만화책을 다운받아서 갔는데 다 자는 시간이었는데 전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이북을 켰어요. 네.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장면이. 근데 다 자고 있고 너무 조용하고 이래서 진짜 혼자 제가 주먹을 입에 넣고 울면서 오열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는 전 제가 좋아하면 다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일 카페도 가봤고, 지방에서 열리는 팝업도 가봤고, 응원 상영전, 올리전 이런 거 다 가봤고요. 이제 하나 못 해본 것 중에 해보고 싶은 건 이제 일본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의 배경지 성지순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저도 좋다. 해보고 싶네요. 진짜. 저는 이제 아이돌 덕질도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한 번도 콘서트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진짜 오프라인 행사를 그만큼 안 가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워낙에 집에만 있고 이런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애니도 뭔가 오프라인 행사는 저도 진짜 원리님처럼 좀 너무 가보고 싶은데 뭔가 가기가 쉽지 않은 느낌?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뭐 만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돈으로 해결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재벌이세요? 와우. 단행본을 좀 이제 사드리거나 뭐 영화로 나오고 이러면은 저도 되게 여러 번 가서 막 보고 울었던 데서 또 울고 막 이러는 편이에요. 그래서 팝업도 진짜 뭐 많이 해가지고 항상 가고 싶은 마음은 그득그득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까 자기소개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진격의 거인에 엄청나게 꽂혀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12월에 일본에 가는
그 일정이 있어요. 오. 그래서 진격의 거인 성지라고 불리는 지역이 히타라는 곳인데 진짜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저도 큽니다. 가실 계획인가요? 아 근데 도쿄를 가는 거라서 위치가 다음 제가 또 가거든요 1월달에.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든 그때라도 한번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히타? 저도 궁금하네요. 갑자기 음. 저도 일단 찾아보고 싶어졌어. 근데 다들 좋아하시는 작품들의 오프라인 행사들이 활발히 열리시는 걸 보고 약간 헉 했던 게 저는 주로 완결 난 지 막 10년, 20년 된 작품들을 좋아해서 저는 이런 행사 열리는 걸 애초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극장판 옛날 거 리마인드 그거 해줘가지고 재구애봉 해주는 정도?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진짜 원작파라서 만화책만 보면서 그걸 온전히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주변 친구들이 제가 덕질하는 방식을 보면은 야 쟤는 그냥 마니아지 오타쿠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오타쿠로 잘 안 쳐주더라고요. 저의 방식을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관심 가는 작품이 생기면 일단 전권, 단행본부터 싹 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요. 그리고 진짜 다를 때까지 우려먹을 정도로 진짜 반복 학습이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는 일시로 들고 싶은 게 그 봉준호 감독님 짤 있잖아요.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모습인데 사진 하나를 2시간 동안 관찰하는 집중력 이렇게 써있는 그 짤처럼 맞아요. 그 짤처럼 재탕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장면이 생기면 그거를 따라 그려가지고 방에 붙여주기도 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과몰입하면서 빠져있고 그런 것 같은데 특별한 감상법은 없지만 그냥 저는 만화를 읽을 때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된 거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행복하면 됐다. 이런 식으로 다들 각자만의 방식으로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누구보다 잘 즐기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었습니다. 정주행과 굿즈 수집으로 완벽하게 몰입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약간 저처럼 좀 조용하게 작품에 집중을 하면서도 꽂히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과몰입을 하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방식에서도 여러분들의 성격이 조금씩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작품에 진심이 되고 취향이 굳건해지는 데에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 본 작품들이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흔히 하는 말들 중에 덕후는 조기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처음으로 빠졌던 애니나 만화 혹은 그때의 기억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도 가장 좋아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조기 교육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거는 제 모든 덕질 인생에서 그 초등학생 때가 저를 망쳤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 초딩 때 주말 아침 루틴이 명탐정 코난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집이 제 방이 있고 그리고 책방이 있었어요. 책방에 컴퓨터가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항상 이제 그 컴퓨터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그 옛날 컴퓨터잖아요. 또 제 초딩 때라고 함은 이제 10년도 더 됐기 때문에 그쵸. 하여튼 그래서 그 옛날 컴퓨터로 이렇게 엄마가 딱 그 시간에만 명탐정 코난을 볼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집에는 케이블 TV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난을 검색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려면 검색해서 봤어야 됐어요. 막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맞아. 그래도 그때는 이제 불법 유포가 약간 물론 그때도 문제였죠. 하지만 이제 거의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아니다. 그 정도 아닌데 하여튼 대강 10몇 년 전. 그 정도 전인데 지금만큼까지 막 문제의식이 심하진 않았던 시대였고 OTT 이런 게 전혀 없는 시대였잖아요. 없었죠. 그래서 검색하면 진짜 기수별로 맞아요. 자막 저희 은혜님들 맞아. 막 한국에 안 나온 거. 맞아. 진짜. 그래서 그걸 다 올려놓은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기 교육을 지대로 받고 그래도 지금은 왓챠와 티빙과 라프텔로 합법적인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못 보게 제한을 두면은 오히려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클 수 있으니까 너무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만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밥 먹을 때는 명탐정 코난을 안 보면 안 되는 병이 있어요. 오. 그래서 진짜 봤던 거 또 보고, 제 별명이 봤던 거 또 보고거든요. 그냥 어떤 컨텐츠든 봤던 걸 또 보는 사람이라 아하. 밥 먹을 때도 진짜 봤던 거, 극장판 이런 거 항상 틀어놓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 중간쯤부터 보다가 밥 다 먹으면 그냥 끄고 그냥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안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아. 좋은 덕후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덕후로 자양분이 된 거죠. 잘 됐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약간 어렸을 때 엄하게 크면 이제 점점 닌자가 길러질 뿐이라고 그런 식이고 진짜 공감하는 게 어렸을 때 보던 거는 진짜 마음의 고향같이 완전 단짝 밥 친구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진짜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따맘마가 그런 케이스였어가지고 최근에 아따맘마 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그 아따맘마 거의 전권을 풀어줬더라고요. 마음대로 보라고. 대박. 그래서 그거 짬짬이 들으면서 일본어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너무 공감되는 말이었고 저도 그 덕후는 조기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말에 진짜 공감을 많이 하는 쪽인 게 엄마가 원래부터 영화를 좋아하시던 분이었고 특히 결혼 전에는 아예 애니메이터로 일까지 오. 하셨었던 분이라 집에 만화책도 엄청 많았고 온갖 그 대생책 뭐 만화 교본 막 이런 게 오. 엄청 많았어서 일찍부터 어쩔 수 없이 오타쿠로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조기 거 교육. 아닐까 싶어요. 진짜 조기 교육을 완전 제대로 당했던 편이고 저는 그래도 만화는 좀 혼자 보고 공유를 잘 안 하는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누군가랑 공유를 하면서 기쁨을 느꼈던 만화는 하이큐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체육 시간 때 했었던 게 배구였는데요. 그때 이제 애들이 다 구기 종목 잘 안 하잖아요. 특히 여중 나왔어서 애들이 다 체육을 좀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육 선생님께서 배구에 좀 재미를 좀 붙여보라는 마음으로 몇 편을 좀 틀어주셨었는데 제 친구가 그게 되게 재밌었나 봐요. 인상적이었는지 그때부터 태블릿을 몰래 학교에 가져와서 학교 쉬는 시간에 틈틈이 보기 시작하니까 저도 옆에서 재밌으니까 틈틈이 옆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약간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모여서 이제 와글와글 보기 시작하다가 점점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럴 거면 조그마한 태블릿으로 보지 말고 아예 그 TV에 연결을 해놓고 다 같이 보자 해서 아예 TV로 틀어놓고 점심시간에 한 편씩 틀어놓고 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분위기가 그때 되게 좋았어가지고 반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볼 정도로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제 응원도 학교마다 응원법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막 다 같이 따라하고 좋아하는 팀이 열세에 몰렸다가 헤쳐나가면 막 다 와 이겼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근데 하이큐 특징이 주인공 팀이 이제 라이벌로 등장했던 팀들도 다 그 사람들의 뒷서사를 풀어주면서 맞아요. 모두를 코트에 있는 그 누구도 미워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화가 배구라는 스포츠를 박진감 있게 풀어내서 만화적으로 재미가 있는 작품이기도 했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쳐주는 작품 같아서 이게 학창시절 때 봤던 거라 그런지 특히 그런 부분이 깊게 여운이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좋겠다. 저는 하이큐를 되게 늦게 시작했거든요. 저는 네. 졸업 막 다 하고 이제 성인 돼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이랑 또 그런 청춘물을 본다니 그럼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계속 생각나요. 진짜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대중적인 만화인데 이 짱구는 못 말려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클래식이죠. 네. 진짜. 근데 사실 이 좋아하게 된 계기는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투니버스에서 계속 재방송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TV 에피소드도 다 봤고 극장판도 지금까지 나오는 것도 진짜 다 봤을 정도로 지금도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그 데빌구라고 불리던 시절 아시나요? 이때는 뭘 해도 미웠던 시절인데 이때 네. 말고 그 짱구 실수로 집 불 날라가고 그 아. 와르르 맨션에 살게 됐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뭐 떡잎방범대 나올 때라든지 이렇게 좀
되게 엔딩이 되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음. 에피소드들 되게 좋아합니다. 귀엽죠. 그리고 이 등장인물도 이게 오래된 만화다 보니까 다 너무 정들고 이래서 그리고 또 짱구가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끔 그 엔딩 장면에 그 무슨 부금이 나오거든요. 슬픈 부금. 뭔지 알 것 같아요. 알아요. 약간 노을지고. 맞아. 그게 나오는데 그거 진짜 그 노래 나올 때마다 약간 좀 진짜 뭉클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극장판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보시게 된다면 그 가야 어른 되는데. 제국의 역습 그리고 레전드죠. 그 로봇 아빠 그거 아. 진짜 어른 애들이 보러 갔다가 어른들이 울고 나온다는 그러니까 네. 그런 엄청 유명하던데. 네, 진짜 추천드립니다. 진짜. 네. 봐야겠다. 아, 진짜 저도 어렸을 때 짱구 진짜 맨날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짱. 투니버스 틀면 짱구 아니면 맞아요. 뭐 아따 아따맘마 맘마. 뭐 이런 거. 아까만마.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조기 교육을 되게 받은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진짜 TV를 보기 위해 사는 어린이였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좀 할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셨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좀 특이하게 남자들이 좀 더 TV에 미쳐 있는 집이어서 특히 네. 할아버지가 정말 온갖 프로그램들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또 옛날 분이시기도 하니까 일본어,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하셔서 막 이제 TV에 온갖 채널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자막 없는 일본 드라마, 변발하고 나오는 막 중국 드라마 이런 것들이 자막 와. 없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옆에 앉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TV를 엄청 많이 보고 또 그런 일본, 중국 문화 컨텐츠들을 좀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확실히 컸던 것 같아요. 또 어렸을 때부터 약간 덕후의 기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책가방이 라라의 스타일기 가방이었거든요. 그 라라가 그 주인공 라라가 이제 엄청 크게 그려진 핑크색 가방이었는데 그걸 1학년 때 메고 다녔고 또 6살 때부터 친구랑 이노야샤 놀이를 하면서 지냈던 걸 생각하면 좀 어느 정도 덕후의 기질을 타고 태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만 다녔어요, 학원을. 근데 이제 학원에서 저희 집이 제일 멀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학원 그 버스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화를 봐야 되는데 제가 제일 늦게 내리니까 이제 촉박한 거예요, 시간이. 이제 라라이 스타일기 1시간 다 됐는데 이제 아직 지금 이제 도착을 못해서 막 기사님 뒤에서 기사님 어깨 막 두드리면서 기사님 저 빨리 저거 봐야 돼요. 막 몇 시까지 가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책가방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라라의 스타일기가 저의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만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라라의 스타일기는 좀 반짝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그런 약간 일회성적인 만화였고 어렸을 때 제일 뭔가 생각하면 많이 놀고 했던 건 슈가슈가룬이었던 것 같아요. 슈가슈가룬 막 피에르 좋아하고 당근 안 먹는 피에르 막 이런 좋아하고 그 막 손가락 V 하고 눈 보면 하트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슈가슈가룬 보셨으면 아실 텐데 종이를 이렇게 착착 찢어가지고 후 불면 뭘 살 수가 있었어요. 슈가슈가룬에서.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안 보셨어요 다들? 기억이 안 나. 슈가슈가룬에서 봐야겠다. 뭘 사려면 종이를 착착 찢어가지고 이렇게 후 불면 그 배달이 오는 그런 장면들이 배달? 있었는데 네. 그거를 막 혼자서 집에서 따라하고 만화책도 사서 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난 유년 시절을 보내셨군요. 아, 뭔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 투니버스를 보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미엔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니켈로디언 쪽이었어요. 저는 재밌죠.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봤던 작품들마다 다 남다른 추억이 담겨서 있어서인지 듣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네요. 가끔 우연히 접했던 작품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울리는 작품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있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때 느꼈던 설렘과 감동이 지금도 선명히 남아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번에는 그런 기억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인생 애니메이션 혹은 인생 만화 속 명장면과 명대사 함께 나눠볼까요? 저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사실 청피 8기 덕후 방송 때도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그땐 좀 아이돌 덕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서 앞서 이제 뭐 자기소개나 이런 걸 통해서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최애 인생 작품은 하이큐입니다. 만화랑 애니메이션 둘 다 너무 좋아하고 특히 하이큐 같은 경우는 만화도 애니메이션도 잘 뽑힌 경우라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큐를 좋아하는 이유는 약간 삶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잘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스포츠? 그중에서도 배구라는 특정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다루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인생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이큐의 주인공들은 앞에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되게 클리셰적으로 늘 승리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물론 주인공스러운 서사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큐가 패자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좀 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좋아하는 하이큐의 대사가 하나 있는데 주인공 카라스노 배구부가 이제 예선 경기에서 처음 탈락을 했을 때 감독님이 두 주인공에게 해준 말이에요. 히나타랑 카게야마한테. 그래서 패배는 약함을 증명하는 걸까? 패배는 그저 시련인 거 아닐까? 땅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의 시련.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다면 그거야말로 약함을 증명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실패의 순간마다 이 대사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실패가 어쨌든 우리에게 좌절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딛고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보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말인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혹시 하이큐를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발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공감되고요. 저도 아까 하이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너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명대사들도 많고 가끔 생각하는 게 중고등학교 칠판에 같이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힘내라고. 아, 저는 약간 다른 결의 만화인 게 제 인생 만화는 히스토리에라는 만화인데요. 그 기생수로 유명한 이와키 히토시 작가님이 지금까지 20년째 연재를 하고 계시는 만화고 약간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대 그리스의 궁정 서기관이었던 에우메네스의 삶을 조명하는 내용인데요. 주인공의 유년 시절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홍길동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좀 대략적인 요약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를 키워준 가족들로부터 좀 버려질 정도로 유년 시절이 막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이쯤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어렸을 적에 자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이복형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 자란 뒤에 툭 내뱉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저마다 석연치 않은 뭔가를 마음속에 끌어안고 살고 있지. 그게 정상이야.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즐겁게 살 수 있어. 이 대사입니다. 제가 대학에 온 뒤에 좀 슬럼프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스스로를 좀 밉게 보았던 시기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게 이 주인공이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삶의 가장 첫 번째 상처인데 이거를 나름대로 잘 흘려보내고 앞으로 그냥 묵묵하게 나아가는 주인공 말이 너무 큰 위안이 되었어서 계속 이 말을 처음 듣자마자 계속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위로를 받아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를 지탱해주고 있는 큰 축이 되어준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만화입니다. 읽어보고 싶어요. 뭔가 재밌어요. 네, 진짜 이 슬럼프 때 읽었던 작품이면은 되게 그게 되게 클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게. 그쵸. 저는 그 진격의 거인 3기에서 그 엘빈 단장이 단원들한테 연설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명장면이었는데 네. 그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적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너무 강해서 그 단장이랑 단원들이 엄청 열세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단원들이 막
떨면서 얘기해요. 우리 죽는 거냐? 어차피 지는 거 우리 죽음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막 그 단장한테 반문을 하는데요. 그때 엘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죽는다. 근데 우리보다 먼저 죽은 동료들의 죽음도 전부 무의미하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우리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죽고 다음 사람에게 의미를 맡긴다. 이런 대사를 하고 이제 다 같이 몇 명만 냅두고 다 이제 저한테 달려가요. 근데 진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진짜 처참히 죽거든요. 아하. 이게 또 스포였. 괜찮아요. 다 알고 있을 네. 거예요. 어차피 워낙 근데 유명해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죽고라는 그 말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맡긴다는 말이 또 얼마나 동료들을 의지하고 믿는 그 남아있는 그 동료들을 의지하는 말인지 그것도 너무 감명 깊었고, 또 딱 그 엘빈이 목표를 이루기 직전이거든요. 근데도 죽음을 선택해요. 그걸 보고도 이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지 하면서 엄청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까 그 로키님이 엘빈 네. 유족이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딱 그 장면입니다. 맞아요. 이거 그랬던 것 이거 같아. 이 유튜브에 쳐보시면 진짜 엘빈 네, 유가족. 네. 아니 지금 얘기 듣는데 너무 벅차요. 진짜 심장이 너무 뛰어요. 세상에. 저도 이제 제가 원래 금사빠 금사식이어가지고 앞선 간따님이나 원리님처럼 약간 이런 감동적인 모먼트로 명대사를 꼽진 않았는데요. 네. 지금의 인생 애니는 저도 마찬가지로 진격의 거인이에요. 그래서 명장면을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많지만 일단은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진짜 모든 싸움이 다 끝나고 리바이 병장님이 이렇게 기대에 앉아서 바위에 이렇게 기대에 앉아가지고 죽은 동료들을 막 떠올려요. 근데 이제 보면서 이봐 너희들 보고 있었지? 이게 결말인 것 같네. 너희가 바친 심장의 결말 말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이걸 극장에서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진짜 오열을 했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좀 관객한테 하는 얘기랑도 비슷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결말인 것 같네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좀 잘 와닿은 것 같고 이제 이 긴 대장정이 끝난다는 느낌에 가슴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한지랑 초대형 거인이랑 싸우러 가기 전에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신조 서사게오 그 심장을 바쳐라를 원래 리바이 병장님은 안 하세요. 근데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한지한테 이렇게 대고 신조 사사게오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진짜 미친 듯이 눈물이 나더니 이제 싸우면서 막 한지가 너무 신나하니까 더 슬픈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제가 눈물 많이 흘린 장면들이 좀 명장면, 명대사라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격거인은 역사다. 맞습니다. 우리는 조사병단이 있기 때문에 거인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다.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을지도. 진격거가 진짜 인기가 많네요. 그니까요. 저도 보고 싶었는데 친구한테 스포를 당하기를 제가 제일 좋아하려고 했었던 캐릭터가 죽었다고 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죽었어? 안 볼래 이러면서 맞아요. 좀 그렇게 놔줬거든요.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다 죽여야만 했는지 이런. 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좋아했었던 인생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는 결국 그때의 나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가 되주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짧은 한 장면, 한 줄의 대사가 그때 우리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기도 하죠. 그렇게 각자의 인생 속에 스며든 작품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이런 종이 인간들의 세계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조용히 되새겨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 여운을 고이 품은 채로 오늘의 방송을 천천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연한 가을을 채 느끼기도 전에 어느새 공기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탓일까요? 요즘은 현실에 짓눌려 몸도 마음도 유독 버거운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문득 애정하는 애니메이션 혹은 만화가 떠오르곤 하죠. 나의 또 다른 안식처와 같은 그 세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하루를 멋지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바라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어딘가 다른 우주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를. 그 세계 속 주인공들이 가급적 불온한 날들을 피하며 필히 평온을 이루길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좋아하는 만화 한 편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MC 간단. 원리 로키. 제리였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